그럼 지금부터는 아파치 플럼을 이용한 로그 수집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 로그 수집이라고 돼 있지만 이 로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시스템 로그나 뭐 웹서버의 로그나 보안 장비의 로그 그런 식의 로그일 수도 있고요. 그냥 비정형 어느 정도의 비정형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플럼을 이용해서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플럼을 이용하시게 되면 플럼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형태의 싱크와 다양한 형태의 소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별도의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그냥 컨피그레이션만 설정 몇 가지 컨피그레이션만 설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하는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로그 데이터라고 말하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생성되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IoT 디바이스의 발달과 함께 효용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한창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IoT 디바이스들이나 센서들은 다양한 형태의 로그 데이터를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생산된 로그 데이터를 이러한 플럼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계에 발생하는 데이터이므로 그 바이어스가 사람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보다 적게 되고요. 수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면 수집 대상 시스템이 얼마나 늘어갈 것인가 그 사이징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집되는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장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의 형식과 접속 프로토콜을 지원하는지 고려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수집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돼야 하는지 배치 처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파치 플럼은 대규모의 로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통합하고 전송하기 위한 서비스고요. 그림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 소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 싱크로 보내지고 그 싱크에서 뭐 다른 싱크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저장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와 채널과 싱크 세 개의 구성 부품으로 되어 있고 소스는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오는 지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싱크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싱크가 다른 소스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소스도 마찬가지 다른 싱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채널은 소스와 싱크 사이에 큐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 메모리나 파일 기반의 큐 형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살펴보시면 플럼은 컨피그레이션을 하고 그 컨피그레이션에 의해서 동작이 제어되는 방식을 쓰는데요.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채널이나 소스나 싱크에 대한 프로퍼티가 설정이 되게 되고요. 이거를 그 파일을 변경을 하거나 새로 생성하게 되면 30초마다 파일이 재로드돼서 그 플럼을 다시 재시작하지 않아도 변경된 컨피그레이션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스는 컨피그에서 설정된 파라미터 값들을 읽은 다음에 그 소스가 실제로 런되는데 이 소스는 플러블 소스랑 이벤트 리븐 소스 두 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채널은 이벤트의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이벤트를 큐에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요. 현재 메모리와 파일 큐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싱크는 채널에서 이벤트를 꺼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기능을 하는 곳이고요. 자, 그래서 플럼을 이용하면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멀티플로우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는데 소스에서 들어와서 채널을 거쳐서 싱크로 간 것이 이 싱크가 다른 플럼의 소스로 전달될 수가 있고요. 이 소스는 다시 채널을 통해서 싱크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플로우로 구성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컨솔리데이션 플로우로 구성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개의 싱크를 하나의 소스에서 받아가지고 또 이거를 전부 다 병합을 해서 한 곳으로 저장시킬 수도 있고요. 멀티플렉싱 형태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스를 여러 개의 채널로 보내고 각각의 채널에 싱크를 달아서 하나의 소스가 뭐 여러 가지 HDFS에 저장되거나 JMS로 보내지거나 다른 소스로 보내지거나 하는 멀티플렉싱 형태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럼은 뭐 이와 같이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플럼을 설치해 놓고 나중에 실습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플럼 홈페이지 들어가면 최신 버전의 플럼을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는 바이너리 버전을 다운을 받겠습니다. 자, 링크를 복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타겟 파일을 풀고 컨피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컨피그를 설정을 하면 플럼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타르 파일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타르 파일을 풀었고요. 플럼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컨피그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컨피그 파일 템플릿이 들어있는데요. 템플릿을 하나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소스, 채널, 싱크를 선언하고 각 소스와 채널과 싱크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정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이거를 바로 실행시켜 볼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템플릿이 들어있는 템플릿을 떼버리고 복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컨피그 파일을 지정을 해서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이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컨피그 파일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배우시게 될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컨피그 파일 설정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고 나중에 실제로 플럼에서 제공하는 소스나 싱크 외에 다른 기능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커스텀 소스와 커스텀 싱크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들이거나 내가 원하는 저장소에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설정 파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설정 파일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맨 윗부분에서 각각의 소스, 채널, 싱크의 이름을 정의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하나씩의 소스, 채널, 싱크를 정의를 했지만 여러 개의 소스, 싱크, 채널을 선언을 해놓고 그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스, 채널, 싱크가 전부 다 복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쭉 나열되는 형식으로 해서 공백으로 구분해서 쭉 나열을 하면 여러 개의 소스, 여러 개의 채널, 여러 개의 싱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밑에 부분에서는 위에 선언한 각각의 소스와 채널과 싱크에 대한 세부 설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실행할 때 플럼을 실행시킬 때 에이전트 이름을 지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n 옵션으로 에이전트 이름을 지정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저기 지정한 에이전트의 이름으로 이 부분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설정 파일 안에 에이전트 이름을 A1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쪽에서 -n 뒤에 A1이라고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소스에 위에서 선언한 소스는 이거의 타입은 시퀀스 타입이고 채널로는 메모리 채널을 쓴다. 소스랑 싱크는 반드시 채널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어떤 채널로부터 받아들이겠다. 여기 만약에 멀티 채널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채널로부터 받아들이는지를 결정을 해주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 설정을 보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식으로 싱크를 설정을 하고 싱크의 타입은 로고고 채널은 뭐를 쓴다. 그 다음에 메모리 채널의 타입은 뭐고 그 채널의 속성은 뭐다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내가 디폴트로 제공하는 시퀀스 소스와 로거 싱크를 이용해서 원하는 동작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시키실 때는 플럼 ng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뭐 헬프라고 치면 도움말이 표시가 되고 에이전트로 하면 플럼 에이전트를 실제 실행하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실행할 때는 플럼 ng의 에이전트라고 지우시면 되고요. 아브로 클라이언트 하면 뭐 아브로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고 버전이라고 치면 버전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옵션으로는 뒤에 쓸 수 있는 옵션이 나오는데요. 컴프 옵션을 주면 해당 디렉토리의 컨피그를 사용하라는 명령이고요. 클래스 패스 옵션은 사용할 추가적인 클래스 패스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지정하게 되고 클래스 패스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lib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읽어서 그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드라이런 옵션을 주시면 저거는 실제 플러움을 기동하는 건 아니고요. 명령어만 출력해서 뭐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 하면 자바 시스템 프로퍼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x 프로퍼티 주시면 자바의 -x 옵션, 뭐 메모리, 주로 메모리 관련된 옵션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name은 요건 필수 옵션으로 에이전트의 이름을 지정하게 되고요. -f 옵션을 주시면 설정 파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키퍼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설정 파일을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JK 컨스트링은 뭐 앞에 주키퍼죠, 저게. 그래서 사용할 주키퍼의 연결 스트링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뭐 위에 거랑 반대로 설정 파일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키퍼 커넥션 스트링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키퍼 베이스 패스는 주키퍼의 기본 경로를 지정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 reload comp는 설정이 바뀌어도 다시 로딩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럼은 기동될 때 30초 간격으로 한 번씩 그 컴피그 디렉토리를 다시 읽어오게 되는데, 이 옵션을 지정을 하게 되면 다시 읽어오지 않게 돼가지고 설정 파일을 변경해도 아무런 뭐 변경 작업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헬프는 뭐 도움말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부터 뭘 살펴볼 거냐면, 자, 플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된 소스와 채널과 그 싱크 속성에서 뭔가 동작이 일어나고요. 각각의 소스는 여러 가지 형태, 각각의 싱크도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디폴트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플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스와 채널과 싱크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몇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표시되는 속성값 이외에도 다른 속성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 뭐 자세한 속성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플럼 매뉴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대부분은 디폴트로 주셔도 뭐 무리 없이 동작을 하게 되고, 지금 표에서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속성을 의미하고, 흰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필수 속성이 아닌 옵셔널 부가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소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소스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소스 몇 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아브로 소스인데요. 여기서 타입이 아브로라고 지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타입은 각 내가 사용할 소스의 타입을 지정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 아브로에 대한 뭐 설정 프로퍼티들이니까 각각의 뭐 필요한 것들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타입을 아브로라고 놓으면 그럼 아브로 서버에 바인딩 호스트 네임과 그다음에 바인딩 포트가 지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인드와 포트로 해가지고 호스트 네임과 포트를 하고, 소스에서 채널은 항상 디폴트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데이터, 이벤트들을 어떤 채널로 보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채널은 항상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뒤에는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채널은 항상 지정해야 된다. 기본값으로는 호스트 네임과 포트만 줘가지고 아브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고요. 뭐 부가적인 속성으로는 익스클루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걸 공백으로 구분해서 쭉 어떤 프로토콜로 들어오는 것들은 빼버리라는, 그 데이터에서 빼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P 필터 같은 경우에는 네트에서 사용할 IP 필터링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거를 true로 해놓고 IP 필터링 룰을 지정을 해놓게 되면 그 필터에 맞는 것들만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밑에 IP 필터의 예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allow IP 127점, 그 다음에 뭐 뒤에 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뭐 allow name, localhost, 그래서 localhost로 들어오는 거, 뭐 요거는 뭐 deny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런 룰에 따라서 그 해당 룰에 맞는 데이터들만 들어오게 됩니다. EXEC는 실제로 명령어를 실행해서 그 명령어의 결과를 받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타입은 EXEC이고, 바인드는 당연히 실행한 명령어를 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쉘은 명령어를 실행할 때 사용한 쉘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쉘로 할 거냐, 배시로 할 거냐, 뭐 C쉘로 할 거냐라는 거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읽어서 채널로 전송할 최대 라인 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타임아웃은
버퍼가 다 차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말하죠. 그래서 원래 버퍼가 다 차게 되면 채널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버퍼가 다 차기 전에도 저 타임아웃 시간에 이르게 되면 채널로 전송이 됩니다. EXE 소스는 어싱크러너스 비동기 상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뭐 EXE10뿐만 아니라 모든 비동기 소스는 채널에 이벤트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실패해도 클라이언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스플링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수정하면 플럼은 에러를 로그 파일에 기록하고 종료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들어오면 역시 플럼은 에러를 로그 파일에 기록하고 종료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 들어오지 않도록 파일 이름 뒤에 타임스탬프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유일값으로 생성해 주기를 권장을 하죠. 그러면 계속 그 파일에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면 새로운 파일이 들어올 때마다 읽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입은 suppledir 이란 이름으로 쓰고요. 그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뭐 나중에도 배울 거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카프카 그 메시징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받아 오려면 기본적으로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org, 아파치, 플럼, 소스, 카프카 소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카프카는 주키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프카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주키퍼의 URL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룹 아이디는 카프카의 컨슈머 그룹 아이디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 개의 소스나 에이전트에서 같은 아이디를 지정하게 되면 컨슈머 그룹 하나의 컨슈머 그룹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토픽은 메시지를 읽어올 카프카 토픽을 지정하게 되는 거고요. 배치 사이즈나 배치 듀레이션 밀리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는 하나의 배치에 들어갈 최대 메시지 개수를 지정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배치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배치가 채널에 보내지기 전 최대 대기 시간을 의미합니다. sys로그 TCP는 sys로그 형태로 들어오는 데이터,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 TCP로 보낼 때 사용하는 거고요. 타입은 sys로그 TCP, 그 다음에 호스트와 포트를 지정하면 해당 호스트와 포트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뭐 대표적인 소스 몇 가지를 봤고요. 소스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소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플럼의 도큐멘테이션을 보시면 자, 플럼 소스에 저희가 설명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 몇 개를 설명드린 거고요. 뭐 여기서 원하시는 것들 찾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 지금 아직 정식 버전은 아니고 뭐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바로 가져온다거나 이런 소스들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용하셔서 실습도 해보실 수 있으실 거고 실제로 이용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더 다양한 소스에 대한 참고는 이쪽 문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싱크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텐데요. 싱크도 마찬가지로 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뭐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DFS는 HDFS의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는 이벤트 데이터를 HDFS의 텍스트 형식이나 시퀀트 형식이나 뭐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압축해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기본 속성으로 마찬가지로 싱크에서도 채널을 당연히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필수 값으로. 이 채널은 아까 소스의 채널은 데이터를 글로 보내는 거였고 이 싱크의 채널은 어느 채널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냐를 지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든 싱크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속성이니까 요것도 이제 뒤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고요. 타입은 HDFS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 HDF 패스에 저장할 HDF 패스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이 HDF 패스를 지정하실 때 쓰실 수 있는 escape 시퀀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escape 시퀀스를 사용하시면 내가 HDF 패스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escape 시퀀스의 형식은 퍼센트 앞에 붙은 거고요. 그래서 호스트 그러면 이벤트 헤더에 호스트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고요. 대문자 A는 요일명 전체, 그 다음에 T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표시된 유닉스 시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월 이름의 요약형, 뭐 January, February 할 때 앞에 세 자의 요약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 A는 요일명의 요약형, 뭐 Monday, Tuesday 할 때 앞에 세 글자, 그 다음에 대문자 B는 월 이름 전체로 표시해 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날짜 시간, 마이너스 M은 01부터 12까지, D는 월 순서, N은 월인데 0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부터 12까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스케이 시퀀스들이 쭉 정의되어 있어서 만약에 밑에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마이너스 D, HMS 하게 되면 플럼 이벤트에 뭐 연, 월, 일, 뭐 시, 분, 초 형태로 패스가 생성이 되고 그 패스에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파일로 싱크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파일 롤이니까 뭐 어느 정도 간격이나 아니면 특정 크기에 따라서 그 파일이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타입은 파일 롤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디렉토리에다가 저장할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롤 인터벌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만약에 기본값은 30인데 롤 인터벌 30이라는 의미는 매 30초마다 파일이 롤링 되는 거겠죠. 그래서 0으로 지정하게 되면 파일 롤링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하나의 커다란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파일 롤링이 일어난다는 거는 파일이 계속 30초 간격으로 하나씩 하나씩 뒤에 번호가 붙으면서 새로 생성된다는 의미겠죠. 지금부터 채널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텐데요. 채널도 뭐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메모리 채널은 메모리 상에서 메모리에 있는 채널을 사용하는 거고요. 뭐 들어오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해 놨다가 가져가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그 메모리 채널의 타입은 메모리라고 지정을 하고 속성을 여러 가지 쓰실 수가 있는데, 먼저 캐패시티는 채널에 저장될 최대 이벤트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트랜잭션 캐패시티는 한 번의 트랜잭션에서 처리할 최대 이벤트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킵 얼라이브 타임은 이벤트가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데 걸리는 최대 시간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바이트 캐패시티는 채널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벤트가 사용할 수 있는 총 바이트 양이고요. 뭐 이벤트 바디 크기의 합으로 계산이 되고 총합으로 계산이 되고, 내가 바이트 캐패시티를 따로 저장하지 않으면 JVM의 맥스 힙 사이즈의 80%로 지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플럼을 띄울 때 뭐 마이너스 X 옵션을 줘가지고 힙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맥스 힙 사이즈를 지정을 했다고 하면 그 맥스 힙 사이즈의 80% 되는 크기가 바이트 캐패시티로 설정이 되고요. 바이트 캐패시티 버퍼 퍼센트는 바이트 캐패시티하고 모든 이벤트 크기 사이의 비율이 되겠고요. 기본값은 20%입니다. JDBC 채널인데요. 현재는 그 인베디드된 더비 데이터베이스만 지원이 되고요. 저기서 뭐 JDBC라고 지정을 하면 플럼에 내장되어 있는 인베디드 더비를 이용해서 그 JDBC에 들어갔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꺼내가는 그런 채널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카프카 시스템 자체를 채널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입은 ORG, 아파치, 플럼, 채널, 카프카 채널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브로커리스트와 주키퍼 URI를 지정해서 카프카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브로커리스트는 카프카 클러스터의 브로커 리스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뭐 HA를 위해서 2개 이상의 브로커를 사용할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콤마로 구분된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키퍼 커넥트는 카프카 클러스터가 사용하는 주키퍼 URI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파일은 파일 단위로 파일을 이용해서 채널을 쓸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뭐 타입을 파일로 지정하실 수가 있고, 체크포인트 DIR이나 뭐 유즈 듀얼 체크포인트, 백업 체크포인트 DIR, 데이터 DIR 이런 식으로 옵션을 지정해 줘서 해당 위치의 파일 채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채널에 보면은 셀렉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셀렉터는 뭐냐면 내가 채널에 들어온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동작 방식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리플리케이팅을 하거든요. 내가 채널에다가 여러 싱크를 붙여 놓으면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각각의 싱크로 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셀렉터 타입은 기본값이 리플리케이팅이고요. 이렇게 리플리케이팅으로 지정하실 수가 있고, 셀렉터의 옵셔널이라서 옵션 채널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를 보시면 지금 소스는 R 아니고 채널은 메모리 채널 C2, C3 세 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1의 셀렉터 타입은 리플리케이팅으로 줬고, R1의 채널은 메모리 채널 C2, C3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소스 R1에 대한 채널은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R1의 옵셔널 채널은 C3로 지정을 해서 실제로 세 개 다 복사를 하는데 C3는 옵션 채널로 사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멀티플렉싱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각 들어오는 채널 데이터를 여러 개의 싱크로 나눠서 보내라는 거고요. 당연히 나눠서 보내야 되니까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보내야 될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타입은 멀티플렉싱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 헤더라는 걸 지정을 해가지고 헤더가 분류의 기준이 되는 헤더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는 기본 채널이 되고 내가 아무것도 뭐 이 분류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디폴트 채널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매핑 요거는 분류 방법을 설정하게 되는데 예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run이라는 소스를 생성을 했고 채널은 메모리 채널 C2, C3, C4 4개의 채널을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 타입을 멀티플렉스로 지정을 해서 셀렉터 헤더는 스테이트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류하라는 거고 그래서 매핑의 CZ, 이 스테이트가 CZ로 돼 있는 거는 메모리 채널로 보내고 US로 돼 있는 거는 C2와 C3로 보내고 나머지 것들은 C4로 보내라는 의미죠. 그러면 각각의 채널로 요 스테이트 정보에 따라서 나눠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셉터는 이벤트가 들어올 때 이벤트를 수정하거나 걸러내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그 데이터를 가로채 가지고 내가 이거를 빼버리거나 아니면 그 가로챈 데이터를 수정해서 또 보내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뭐 인터셉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먼저 타임스탬프 인터셉터를 보면 헤더에 타임스탬프를 강제적으로 삽입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r안에 소스에 인터셉터라고 지정을 하고요. 이 인터셉터의 타입을 타임스탬프라고 지정을 하면 헤더에 타임스탬프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호스트 인터셉터는 뭐 마찬가지겠죠. 헤더에 호스트 네임이나 IP 어드레스를 삽입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인터셉터를 하나 선언을 하고 인터셉터의 타입을 호스트로 지정을 하면 호스트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스테이틱 인터셉터는 헤더에다가 키하고 밸류 값을 삽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셉터의 타입을 스테이틱으로 저장해 놓고 각각 키 밸류를 저장을 해주면 헤더에 해당 키와 해당 밸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서치 앤 리플레이스 인터셉터는 뭐 특정 문자열을 찾아가지고 그 문자열을 대치시키라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타입을 서치 앤 리플레이스로 하고 서치 패턴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지금 이거 보면 모든 숫자나 문자가 들어오는 것들이네요. 들어오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 삭제하라는 명령이네요. 리플레이스 스트링에 아무도 지정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패턴에 서치 패턴에 맞는 것들을 대치를 하라는 거고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필터링 인터셉터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매치되는 애들을 걸러내라는 겁니다. 그걸 제외시키라는 거고요. 뭐 그러면 해당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만 뽑아서 쓰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아까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필터링 인터셉터였고 요거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익스트랙터 인터셉터인데 레귤러 익스프레션 익스트랙터 인터셉터는 뭐냐면 내가 들어오는 거에서 특정 문자열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추출된 문자열을 가지고 새롭게 뭐 헤더에다가 어떤 정보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타입을 레귤러 익스프레션 익스트랙터로 지정을 하고 서치 패턴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어떤 것들을 찾겠다. 지금 이거 보면 에러로 시작하는 어떤 것들을 찾겠다. 요거는 에러 뒤에 어떤 뭐 숫자가 나오겠죠. 에러 넘버가 나오는 거고 TXN ID에 들어오는 뭔가를 찾겠다. 그러면 TXN ID로 시작되는 다른 문자열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그 두 개를 하나는 에러 넘버라는 이름으로 하나는 TNX ID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null point exception, problem occurred 해서 에러 넘버랑 TXN ID가 이렇게 들어오면 실제로 이 패턴에 의해서 이 에러 넘버하고 TXN ID가 추측이 되겠죠. 추측이 되면 이 규칙에 의해서 앞에 추출된 거는 에러 넘버 1, 2, 3으로 해서 이렇게 매핑이 되고 키밸류로 매핑이 되고 뒤에 거는 TXN ID로 해서 요 값이 추출이 돼 가지고 헤더에 에러 넘버와 TXN ID가 추가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컨피규레이션 예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지금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싱크와 소스와 채널이 제공이 되니까 해당 것들을 이용하면 뭐 원하는 동작을 지정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플라움을 쓸 때 주의할 거는 실제로 이 컨피그레이션만 원하는 정보대로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컴퓨레이션 보면 에이전트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는 A1이란 이름을 에이전트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A1이라고 썼고, 소스는 아브로 싱크고, 싱크는 두 개를 사용했네요. 그래서 HDFS 싱크랑 아브로 싱크 두 개를 사용했고, 채널도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메모리 채널도 쓰고 파일 채널도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하고 싱크에서 사용할 채널을 무조건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스하고 싱크는 무조건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소스에는 채널로 두 개 채널을 쓰고, 이 싱크에는 HDFS 싱크는 메모리 채널에서 받아들이고, 아브로 싱크는 파일 채널에서 받아들이라고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에 대한 속성, 요거는 타입이 아브로니까 아브로 타입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속성값과 부가적인 속성값들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싱크도 마찬가지, 싱크 타입이 HDFS니까 HDFS 싱크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될 속성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브로에 대한 싱크 마찬가지로 아브로 싱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호스트 네임과 포트를 지정해 준 거고요. 채널은 메모리 채널의 속성들 지정한 거고, 파일 채널의 속성들 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채널 셀렉터를 나는 멀티플렉싱으로 하겠는데 스테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거 CA 값은 어디로, AZ 값은 어디로, NI 값은 어디로 보내겠다라고 지정을 해준 거고, 나머지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스테이트들은 메모리 채널로 보내겠다고 지정을 해준 거죠. 자, 그럼 간단하게 실제로 플럼 컨피그 파일을 만들어서 플럼을 한번 동작시켜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플럼에서 디폴트로 제공해 주지 않은 소스나 싱크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럼의 컴프 디렉토리에다가 우리가 테스트로 사용할 프로퍼티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파일을 하나 만들고, 우리 배운 대로, 자, 앞에 배운 걸 한번 보죠. 자, 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KODB라는 에이전트를 가지고 에이전트 이름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스를 지정을 하고요. 소스는 뭐 디렉토리에서 읽어오겠다. 소스 이름, 이 이름은 뭐 임의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소스, 그 다음에 채널, 그 다음에 싱크, HDFS랑 그냥 파일로 보내볼게요. 자, 각각의 소스 채널 싱크의 이름을 정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각각의 소스 채널 싱크에 대한 설정을 하겠죠. 먼저 설정하기 전에 채널 설정을 먼저 할게요. 소스와 싱크에 대한 채널 설정을 먼저 해보면, 자, 저희는 채널 하나니까 메모리 채널 사용하고요. 당연히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메모리 채널을 사용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싱크에 대한 채널은 여기 단수입니다. 여기서 하나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 채널이에요. 채널스가 아니라. 자, 이제 채널 설정이 끝났으니까 소스에 대한 설정을 해볼게요. 타입은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걸 읽어오겠습니다. 아까 배운 splitdir로 하고요. 여기에 아까 필수 컨피그레이션인 splitdir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밑에 템프라는 파일을 사용하고요. 자, 이제 소스에 대한 설정을 됐고, 그 다음에 싱크에 대한 설정을 할게요. 타입은 HDF를 쓰고, HDF 싱크의 패스를 요거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HDFS 디렉토리를 써줘야 되겠죠. 플럼의 아웃풋, 당연히 저 디렉토리는 생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싱크의 파일 타입으로 데이터 스트림을 쓸게요. 자, 이제 파일 싱크에 대한 설정, 파일 싱크는 타입을 아까 롤 파일로 하고요. 롤링을 하지 않고 한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의 설정, 싱크 설정까지 다 마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채널을 설정할 텐데, 채널은 그냥 메모리 채널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실행 배운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대로 뭐 환경을 먼저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뭐 supl-dir 이 디렉토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거니까 이 디렉토리가 있어야 될 거고, 이 디렉토리로 데이터를 보낼 거니까 하둡에 이 디렉토리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관련 것들을 보시면 템프 디렉토리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템프 디렉토리 만들고요. 아웃풋 디렉토리도 있는데 이것도 지우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두 개 디렉토리 만들었고요. 지금 하둡에 저 디렉토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플럼에 아웃풋 디렉토리가 있네요. 그러면 준비는 다 됐으니까 이제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죠. 먼저 데이터로 쓸 디렉토리를 카피해 놓고요. 여기가 인풋 디렉토리, 스플 디렉토리 위치였으니까 여기다가 로그 밑에 있는 몇 개를 카피해 보죠. 로그 파일,
자, 두 개 파일을 카피를 시켜놨고요. 이제 플럼을 기동을 해볼게요. 아까 배웠던 대로 에이전트 명령을 실행시키고요. 저희 에이전트 네임은 KODB로 했었고, 그 다음에 config 디렉토리는 config, config 파일은 property고 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플럼이 돌고 있는데 인풋 디렉토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지금 아직 별다른 동작이 일어나지 않고요. 로그 파일을 볼까요? 자, 뭐가 계속 돌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 디렉토리에 가니까 아웃풋이 생겼잖아요. 저희가 아까 두 군데로 파일을 보냈는데 아웃풋 디렉토리에 그 파일로 보내고 HDFS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풋을 한번 열어보면 예, 보시는 것처럼 저 로그가 이쪽으로 전송돼서 들어왔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인풋 디렉토리로 가보면 아까와 다르게 completed라고 붙여 있어요. 요거는 이미 플럼에서 전송을 마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송은 완료됐고 아웃풋 디렉토리 중에 싱크 중에 파일 싱크는 쌓인 걸 확인했고, 그러면 HDFS 싱크에도 쌓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여기에 쌓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끊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를 숲풀 디렉토리에 들어오는 하나의 데이터를 두 가지 싱크로 나눠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미 작성되어 있는 소스와 싱크를 쓴다고 하면 별도의 작업 없이 프로퍼티 파일만 설정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기존에 제공하지 않는 소스와 싱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럼에서 API 형태로 커스텀 소스와 커스텀 싱크를 작성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 주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제가 커스텀 소스와 커스텀 싱크를 하나씩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커스텀 소스는 트위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플럼 버전에서는 실험 버전으로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실험 버전이고 실제로 여기서는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트위터4j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트위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본 거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커스텀 소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커스텀 소스는 abstract 소스라는 것을 상속을 받고 이벤트 드리븐 소스라는 것을 구현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아까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 플럼 소스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도 있고 플러블 방식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사용을 한 거고요. 뭐 소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트위터4j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저희가 구현해야 될 것들은 configure 메소드, 그 다음에 start 메소드, 그 다음에 stop 메소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onfigure 메소드는 내가 플럼 프로퍼티 파일에 설정한 값들을 읽어드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기능은 실제로 플럼이 동작했을 때 일어나는 작업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 스탑은 그 플럼이 끝날 때 일어나는 동작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트위터4j를 이용해서 트위터 스트림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건데요.
트위터 포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위터 인증키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인증키를 받는 방법은 뒤에 SNS 수집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증키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것처럼 자, 컨슈머 키, 컨슈머 시크릿, 액세스 토큰 키, 액세스 토큰 시크릿을 컨피규레이션 파일로부터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소스를 이렇게 작성했다고 하면 프로퍼티 파일에 이런 프로퍼티 파일에 소스에 소스.컨슈머 키, 소스.컨슈머 시크릿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정된 프로퍼티 파일에 지정된 값들을 읽어서 여기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컴퓨터에는 그러한 동작들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컴퓨터에는 내가 인증을 위한 키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검색해 오겠느냐. 그래서 그 단어를 쭉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단어를 검색을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한 거고요. 예, 스타트 메소드에서 실제로 메시지가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들을 지정해 놓은 거고요. 뭐 일단은 채널을 가져야 되겠죠. 채널을 가져오고 이 스테이터스 리스너라는 거는 트위터 포제이 유틸리티에서 제공하는 트위터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 리스너의 언스테이터스 메시지에서 실제로 트위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getText 같으면 실제 트위터 본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뽑던가 아니면 가공을 해서 정보를 생성을 해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성해낸 정보를 가지고 채널에다가 프로세스 이벤트로 보내주시면 이건 해당 채널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들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뭐 스탑에는 별다른 작업 없이 그냥 트위터 스트림만 종료시키는 동작을 시켰고요. 예,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작성하는 방식은 컨피규어 스타트 스탑 메소드에다가 내가 필요한 동작들을 구현하는 거고 스타트 메소드 안에 채널을 구해서 그 해당 채널에다가 내가 받아온 데이터를 보내주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파일 소스 같은 것도 직접 만드실 수 있겠죠. 이쪽에서 파일 IO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어드려서 해당 파일의 한 라인을 프로세스 이벤트를 통해서 채널로 보내주시면 이건 파일 소스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위터 커스텀 소스를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커스텀 싱크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커스텀 싱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abstract sync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configurable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드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configure start, stop, process 메소드를 구현해 가지고 동작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커스텀 싱크도 마찬가지로 configure start, stop, process 메소드들을 구현해서 동작을 시키시면 되고요. configure는 동일합니다. 그 커스텀 소스 때랑 마찬가지로 config 파일에서 프로퍼티를 읽어서 사용할 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art, stop 뭐 지정하실 수 있고 process에서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시면 되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소스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먼저 채널을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채널을 읽어와서 그거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이벤트 단위로 내가 이거를 어떠한 동작을 시키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프린트하는 거니까 프린트만 하게 한 거고 뭐 여기서 뭐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어디로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데이터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부 데이터만 뽑아서 받아들인다던가 하는 동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커스텀 싱크나 커스텀 소스를 뭐 만드는 방식은 인터페이스만 구현해서 해당 메소드에 내가 원하는 동작대로 구현을 하면 되고요. 뭐 기초 참고 소스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보고 원하는 동작들을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플럼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소스도 있고 여러 가지 싱크도 있기 때문에 구현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소스나 커스텀 싱크를 작성하는 방법 자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동작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배울 카프카라는 메시징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플럼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저장하고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기능을 충분히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